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 교실의 권은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폐혈증 환자의 예후 악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2차 감염을 매개하는 타겟 머추아를 규명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문으로 생각합니다. 폐혈증 환자의 초기 사망률은 많은 임상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지만 후기 사망률, 즉 2주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률이 폐혈증 환자 사망률의 아직까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70% 이상의 사망률 중에 상당 부분이 초기 급성기 폐혈증에서 회복된 환자들의 2차 감염에 의한 악화가 주요 요인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폐혈증 환자들의 2차 감염을 매개하는 요인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DAMS, 즉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의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중에 특히 마이토콘드리아 DAMS가 연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발생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오리진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 몸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조직 손상에 의해서 혈증으로 나오게 되면은 얘들이 사실 우리 몸에서는 이 혈증으로 유리된 마이토콘드리아나 마이토콘드리아 분비물들을 우리 몸에 원래 속해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침범한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각종 그 innate immune 시스템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인 뉴트로필들이 거기에 대한 주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이토콘드리얼 댐스에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얼 DNA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자체에서 갖고 있는 포밀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는 13개의 포밀펩타이드가 있는데 저희 이전 연구에서는 그 중에 5개의 포밀펩타이드가 강력하게 염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이 5개의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 중에 MD6라는 물질이 가장 강력한 염증 유도체가 됩니다. 이 MD6 같은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들이 결국은 이 innate immune 시스템을 자극해서 염증 세포들의 이동을 촉진하게 되는데 특히 감염 부위나 아니면 손상 부위에서 릴리즈된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는 그 손상 부위로 뉴트로필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걸 이제 키모탁시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키모탁시스를 일으키는 기전을 보면은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가 뉴트로필 멤브레인에 있는 포밀펩타이드 리셉터 1을 자극하게 되고 이 포밀펩타이드 리셉터 1이 자극이 되면은 세포 내에 있는 ER, 즉 엔도플라스틱 레티큘럼의 안에 보존되어 있는 칼슘을 사이토플라즘으로 릴리즈하게 되고 이러한 ER 칼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 칼슘 인플럭스가 유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스토어 오퍼레이티드 칼슘 엔트리 채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토어 오퍼레이티드 칼슘 엔트리를 통해서 뉴트로필들은 자극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뉴트로필 키모탁시스의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폐혈증 환자가 급성기의 하이퍼 인플라마토리 페이스를 넘어서서 회복이 되는 와중에 새로운 2차 감염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역시 그 감염을 유발하는 그 세균으로 이 뉴트로필들이 이동을 해야 그 박테리아들을 제거하고 티슈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포밀펩타이드 리셉터 1이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에서 블럭이 된 상태라면 바인딩이 된 상태라면 이런 뉴트로필 키모탁시스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노큘레이션 된 박테리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쪽에서 2차 감염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첫째, 그 폐혈증 환자가 이게 회복이 된 후에 과연 혈중에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 농도가 높다면 2차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혈증 사망, 그러니까 3개월 후 사망 환자와 3개월 후까지 생존하는 환자, 그러니까 91데이 모탈러티에 근거해서 환자를 두 분으로 분류한 후에 그 환자들이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 농도가 실제로 예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또한 그 와중에 2차 감염의 발생을 스타트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2차 감염의 발생 역시 마이토콘드리아 포밀펩타이드 혈중 농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2차 감염은 그 입원 후 응급중환자실 입원 후 4일째부터 발생을 해서 25일째까지 쭉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2차 감염이 발생한 환자들이 90일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혈중 그 바이오마커들을 다 추적을 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그 3개의 사이토카인과 3개의 사이토카인과 4개의 그 키모카인, 그리고 하나의 ND6를 메저링을 했고, 특히 이 ND6 농도가 세컨더리 인펙션의 발생 및 3개월 후 사망에 굉장히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전을 또 규명하기 위해서 인비트로 스타디를 기획을 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정상 자원자들에게 IRB 승인 후 동의를 받고 정상 자원자들의 혈액을 추출해서 혈액에서 뉴트로필을 분리한 후에 이 뉴트로필의 키모탁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 조건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의 자극 후에 발생하는 그 ER 칼슘 디플리션을 플로로맥스, 즉 그 플로로 스펙트로메트리를 통해서 메저링을 했고, 이 플로로 스펙트로메트리를 메저를 할 때는 1차적으로 칼슘 프리 컨디션에서 사이토 자극 후에 ER 칼슘 디플리션을 하면 사이토졸 내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걸 먼저 메저링을 하고, 그 이후에 칼슘을 셀 외부에 투여해서 칼슘 인플럭스까지 순차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썼고, 그 외에 키모탁시스 실험은 3마이크로미터 포어, 3마이크로미터 포어의 멤브레인을 뉴트로필이 얼마나 통과를 하는지를 가지고 실제 정량화해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FPR1 멤브레인 익스프레션을 박스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측정을 했고, 봤을 때 ND6를 프리트리트먼트 했을 때 박테리아 포밀펩타이드인 FMRF로 향하는 키모탁시스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 이를 토대로 또 아까 얘기한 그 저희 실제 환자들의 혈중 바이오마커 농도를 토대로 그 관련된 사이토카인 키모카인들을 구매해서 실제로 폐혈증 환경을 미믹하는 셉시스 미미킹 미디움을 제작을 해서 셉시스 환경에서도 이러한 그 FPR1 블로커에 의한 키모탁시스의 억제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관찰을 했고, 실제로 ND6 프리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셉시스 환경에서도 FPR1 블록을 통해서 이 뉴트로필이 FMRF로 이동하는 그런 키모탁시스가 억제됨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인천대학교의 그 김병철 교수팀과 협조를 해서 마이크로플루이딕하게 실제로 그 이러한 환경에서 뉴트로필 키모탁시스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마이크로플루이딕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재밌게도 그 ND6나 다른 사이토카인 트리트먼트가 넌 디렉셔널, 즉 케모카이나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탁시스를 일으키는 케모 어트랙턴트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넌 디렉셔널 뉴트로필 무브먼트는 증가를 하지만 그게 이제 키모탁시스와 좀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저를 했을 때는
이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을 통과한 놈들만 이제 키모탁시스가 일어난 뉴트로필로 보고, 통과하지 못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뉴트로필들은 다 키모카이네틱 뉴트로필로 간주를 하고 측정을 했을 때, 이런 사이토카인, 케모카인들을 투여한 그 sepsis mimicking medium 또는 ND6 트리트먼트 자체가 이런 non 디렉셔널한 뉴트로필의 무브먼트를 증가시킴을 보일 수가 있었고, 하지만 역시 ND6 트리트먼트 자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케모탁시스가 일어나는 뉴트로필의 개수나 그런 비율을 줄임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과연 이런 ND6 트리트먼트가 박테리아 킬링 이펙트, 그러니까 뉴트로필이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서 실제로 살상하는 그런 그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는데, 통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케모탁시스의 감소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지만, ND6의 그 트리트먼트 자체는 뉴트로필의 박테리아 킬링 이펙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역시 이러한 그 2차 감염 부위로의 그 뉴트로필의 키모탁시스가 실제로 2차 감염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환경이 실제 환자, 폐혈증 환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를 규명하기 위해서 역시 똑같은 메저먼트를 IRB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실제 폐혈증, 입원했던 폐혈증 환자 중에 2차 감염이 발생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유사한 시점에 같이 체열을 한 후에 거기서 얻은 플라스마와 그 환자의 뉴트로필을 실제로 무브먼트를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건강한 자원적인 뉴트로필을 그 환자들의 플라스마에 노출을 시킨 후에 그 뉴트로필 키모탁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 두 번째는 역시 그 환자에게서 얻은 뉴트로필이 저희가 만든 그 미디어에서 ND6 트리트먼트를 하고 안 하고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관찰을 했고, 역시 ND6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 또는 폐혈증 환자의 그 2차 감염이 발생한 폐혈증 환자의 플라스마에 노출된 뉴트로필에서 역시 유의하게 키모탁시스 무브먼트가 떨어지고 FPR1의 멤브레인 익스프레션이 감소되는 걸 관찰함으로써 실제로 클리니컬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 마이토콘드리얼 포밀 펩타이드, 그러니까 조직 손상에 의해서 조직의 디스트리뷰 셀로부터 릴리즈된 마이토콘드리얼 포밀 펩타이드가 혈중으로 나왔을 때, 이 혈중으로 나온 이 MTF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뉴트로필의 키모탁시스는 저하되게 되고, 그것이 곧 그 환자의 폐혈증에서 회복 중인 환자의 이뮤인 파랄리시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키모탁시스가 결국 2차 감염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그 기전은 FPR1, 그 마이토콘드리얼 포밀 펩타이드가 FPR1에 바인딩함으로써 그 뉴트로필 키모탁시스의 그 기전 자체, 즉 스토어프레틱 칼슘 엔트리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실제로 혈중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얼 포밀 펩타이드를 제거하면은 과연 뉴트로필의 키모탁시스가 회복될 것인가 라는 점을 추가로 연구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폐혈증의 회복 중인 환자의 면역 억제 상태 또는 뉴트로필 키모탁시스가 억제된 상태에서 2차 감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